저 돈이 하나도 없는데. 비에 젖은 노파가 허름한 라멘집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빚 300만 원을 짊어진 천태호. 그날의 매출은 고작 몇천 원. 내일 재료비마저 걱정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어서 들어와 앉으세요. 따뜻한 라면은 물론 잠자리까지 무료로 내어준 태호. 그러나 다음날 아침 당신을 유괴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서까지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경찰차가 가게를 포위했습니다. 너 같은 빈털터리가 돈 때문에 속인 거겠지. 고급 양복을 입은 남자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선의로 도왔을 뿐인데 유괴범 취급이라니. 하지만 태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노파가 품고 있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밀을, 그리고 라면 한 그릇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모든 것은 폭우가 쏟아지던 그 밤에 시작된 이야기였습니다. 오후 11시가 넘은 시각, 진식당의 낡은 형광등이 희미하게 가게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낡은 금전 등록기 앞에서 하루 매출을 세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게 전부인가? 한숨과 함께 텅 빈 지갑을 닫았습니다. 쥐꼬리만 한 매출. 암담한 현실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55살의 태호에게 이 가게는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30년 전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진식당. 한때는 동네 사람들로 북적이던 작은 맛집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버지의 활기찬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가게들이 속속 들어서면서 오래된 동네 가게들은 손님을 빼앗기기 시작했습니다. 금전 등록기 옆에 놓인 은행 독촉장이 태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출 잔액 300만 원. 붉은 글씨가 심장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아내 미나는 3년 전 오랜 투병 끝에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병원비로 모아둔 돈은 바닥났고 빚만 남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가게 접고 아파트로 이사 오세요. 하나뿐인 딸이 몇 번이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태호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미나야, 나 아직 버틸 수 있겠지? 세상을 떠난 아내의 사진에 나지막이 말을 걸었습니다. 사진 속 미나는 다정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가게 밖에서는 차가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마를 때리는 빗소리가 태호의 외로움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더는 손님도 없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가스레인지 불을 끄려던 순간 덜컹 하고 문 열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실례합니다. 가느다란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돌아보니 그곳에는 자그마한 노파가 흠뻑 젖은 채 서 있었습니다. 낡은 코트는 비를 맞아 축축했고 백발은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호가 가장 놀란 것은 노파의 눈빛이었습니다. 깊은 슬픔과 어딘가 모를 품위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 가진 돈이 하나도 없는데. 노파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를 못해서. 그런데 돈이. 태호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가게 안에는 빗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태호의 뇌리에 세상을 떠난 아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야. 미나가 늘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습니다. 태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서 앉으세요. 태호가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노파는 망설이면서도 주방 앞 좌석 구석에 조심스럽게 몸을 앉혔습니다. 따뜻한 수건이라도 먼저 드릴게요. 태호는 주방 안쪽에서 깨끗한 수건을 꺼내 노파에게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친절을 받아도 되는지 노파의 눈에 눈물이 그렁거렸습니다. 태호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면을 삶기 시작했습니다. 물 끓는 소리, 팔을 써는 칼소리, 육수를 젓는 소리. 늘 똑같은 조리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의 몸과 마음을 데우기 위한 소리였습니다. 어디서 오시는 길이세요? 태우는 일을 하면서도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실은 집을 나와서 오는 길입니다. 노파의 목소리는 작았고 무언가 사연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태호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겐 누구나 말 못할 사정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10분 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라멘이 노파 앞에 놓였습니다. 간장 베이스의 담백한 국물, 쫄깃한 가는 면발에 푹 삶아 부드러운 차슈까지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한 그릇이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노파는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태호는 깨달았습니다.
이 할머니의 몸짓에서는 기품이 느껴졌고 젓가락을 쥐는 법, 꼿꼿이 편 등 정중한 말투까지 한눈에 품격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한 입 드시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맛있네요. 정말 맛있어요. 눈물이 방울방울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식사를 하는 게 몇 달 만인지 모르겠네요. 타오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요리사로서 이보다 더 기쁜 말은 없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할머니는 마지막 한 방울까지 소중하게 다 마셨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에 타오는 감동했습니다. 밖에서는 비바람이 거세지고 천둥 소리까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일어서려고 할 때 타오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폭풍우 치는 밤에 밖으로 나가는 건 위험합니다. 할머니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폐를 끼칠 수는 없지요. 타오는 망설였습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을 재워주다니. 하지만 할머니의 맑은 눈빛을 보니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2층에 비는 방이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하룻밤 지내고 가세요.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지만 이내 미안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그런 폐를 끼쳐도 될까요? 아닙니다. 부디 사양하지 마세요. 타오의 다정한 말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스. 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타오는 할머니를 2층의 작은 방으로 안내하고 이불과 담요를 준비했습니다. 무슨 일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내일 아침 반드시 보답을. 할머니가 그렇게 말을 꺼낼 때 모은 손가락에서 반짝이는 무언가가 타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박하지만 품격 있는 반지였습니다. 스치듯 본 것이 전부였지만 그 은은한 빛에서는 고상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타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겐 각자 사정이 있는 법이니까요. 그날 밤 타오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도왔다는 따뜻함과 동시에 모르는 사람을 재웠다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층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도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이 뒤바뀌게 됩니다. 아침 6시. 평소처럼 타오가 가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차가 두 대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무슨 일이지? 타오가 불안해하고 있을 때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가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실례합니다. 문 좀 열어주십시오. 경찰관의 목소리는 엄격했고 타오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열겠습니다. 문을 열자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진 식당 사장님이시죠? 실종자 수색건으로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실종자? 타오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젯밤 이 근처에서 70대 여성분이 사라졌습니다. 혹시 아시는 것 없으십니까? 그때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가 계단을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경찰관과 할머니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당신이 탄압의 유키씨군요. 가족들이 몹시 걱정하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이 유키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아드님들이 유괴되었다고 신고했습니다. 유괴? 타오는 황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오해입니다. 이분은 어젯밤 비에 젖어 곤란해 하시길래 하룻밤 묽게 해드린 것뿐입니다. 경찰관은 의심스러워 눈초리로 타오를 쳐다봤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강요당한 건 아니시죠? 유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분은 저에게 무척 친절하게 대해주셨고 제 의지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경찰관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가족분들께 연락드리겠습니다. 경찰관이 무전으로 연락하자 10분쯤 지나자 가게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이런 곳에 계셨던 겁니까? 2명의 남성이 가게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양복 차림에 고급스러워 보이는 손목시계를 찬 누가 봐도 부유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장남으로 보이는 남성이 유키에게 달려갔습니다. 걱정했잖아요. 왜 말도 없이 집을 나가신 거예요? 차남으로 보이는 남성은 타오를 노려보았습니다. 당신 우리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닙니다.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어젯밤 비에 젖어 곤란해 하시길래 거짓말하지 마. 돈 때문이겠지.
큰아들의 말에 타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유키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만하거라. 이분은 아무 잘못도 없어. 어머니, 속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허름한 가게에 묵으시다니 제정신이 아니라고요. 둘째 아들의 말에 타오의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분명 가게는 낡았습니다. 하지만 허름하다는 말을 들으니 견딜 수 없이 괴로웠습니다. 어머니, 같이 돌아가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다고요. 큰아들은 다정하게 말했지만 그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키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이라니요. 가족보다 남을 더 믿으시는 겁니까? 아들들의 압박에 유키는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타오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 문제에 외부인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경찰관이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우선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유키 씨,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키는 타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동자에는 깊은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호소하는 듯 했지만 아들들의 시선을 느끼고는 유키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들과 돌아가겠습니다. 타오의 마음에 뻥 뚫린 듯한 구멍이 생겼습니다. 단 하룻밤이었지만 유키가 있음으로 해서 가게에 온기가 돌아온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신세 많이 졌습니다. 유키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들에게 이끌려 가게를 나서는 뒷모습이 무척이나 작아 보였습니다. 경찰관들도 돌아가자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타오의 가슴속은 찜찜한 기분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아들들의 태도, 유키의 슬퍼 보이던 표정,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타오가 혼자 가게를 청소하고 있을 때 다시 문이 열렸습니다. 실례합니다. 돌아보니 아침에 왔던 아들들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찰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일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큰아들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서는 감사의 마음을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걸요. 타오는 경계하며 대답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천천히 가게 안을 둘러봅니다. 이 가게 꽤 오래됐네요. 네, 30년 정도 됐습니다. 손님은 별로 없겠네요. 날카로운 질문에 타오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대가 시대인지라.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시선을 교환합니다. 사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큰아들이 계산대 위에 검은 가방을 올려놓았습니다. 약속해 주십시오. 타오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약속이라니요. 앞으로 저희 어머니와 일절 엮이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둘째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어머니께서 연세가 드셔서 판단력이 많이 흐려지셨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도 좀 있으신 것 같고요. 큰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고집이 세셔서 저희 말을 잘 안 들으시려고 해요. 어젯밤 일도 분명 혼란스러우셨던 거겠죠. 그리고 가방을 열자 안에서 두툼한 돈다발이 나타났습니다. 타오의 눈이 거기에 고정되었습니다. 큰아들의 시선이 가게 안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어차피 이런 작은 가게에서는 돈이 꽤 급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에 타오는 분명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이 돈 받으시고 다시는 저희 어머니와 엮이지 말아 주십시오. 큰아들이 돈다발을 탁자 위에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눈앞에 액수는 아마 수백만 원. 빚을 갚고 가게를 다시 일으키기에는 충분하고도 남는 금액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팔짱을 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2번, 다시는 저희 어머니와 엮이지 않겠다고 약속만 하시면 이 돈 전부 당신 겁니다. 큰아들이 가게를 둘러보며 덧붙였습니다. 이 허름한 가게를 고치기엔 충분하겠네요. 이걸로 가게 수리라도 하시죠. 타오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뭘 망설이십니까? 큰아들의 목소리가 조금 강해졌습니다. 당신도 형편이 어려우시잖아요. 가게를 훑어보며 둘째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낡은 설비에 벗겨진 벽지, 뜸한 손님 발길까지 보면 다 압니다. 타오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분명 사실이었으니까요. 빚에 쫓겨 당장 내일 재료 살 돈도 걱정해야 할 처지였습니다. 어머니와 엮이지 않겠다고 약속만 하시면 이 돈 전부 당신 겁니다. 큰아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돈다발에서 풍기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새 지폐의 독특한 향기, 희망의 냄새이자 유혹의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타오의 뇌리에 유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슬퍼 보이던 눈동자, 돌아가기 싫어하던 표정. 정말로 치매가 맞습니까? 타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의사 진단서까지 전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지체 없이 대답했죠. 하지만 타오의 마음 한구석에는 찝찝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유키 씨의 말투, 몸가짐, 그 모든 것이 너무나 또렷했습니다. 어떠십니까? 결정을 내려주시죠. 큰아들이 다그쳤습니다. 눈앞에서 돈다발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타오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돈만 있으면 가게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 죽은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이 공간을 지킬 수 있다. 하지만 유키 씨의 마음은 어떻게 되는 걸까?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타오가 입을 땐 바로 그 순간 가게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저기요. 귀에 익은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그곳엔 유키 씨가 서 있었습니다. 아들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여기 계시면 안 된다고 했지.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유키 씨는 아들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타오를 똑바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젯밤에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목소리는 무척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굳은 심지가 느껴졌습니다. 혹시 다시 찾아와도 괜찮을까요? 가게 안에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들들과 돈다발, 그리고 유키 씨의 간절한 눈빛. 타오는 인생 일대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돈을 택할 것인가? 사람의 마음을 택할 것인가? 현실적인 안정인가? 사람으로서의 양심인가? 타오의 마음이 거세게 흔들렸습니다. 이 돈만 있으면 가게를 지킬 수 있다. 세상을 떠난 아내와의 추억이 깃든 이 공간을 지킬 수 있는데. 하지만 저분의 마음은 어찌 되는 걸까? 바로 그 순간 유키 씨의 눈동자가 마치 타오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깊은 슬픔과 한 줄기 희망이 뒤섞인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타오의 뇌리에서 죽은 아내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여보,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지. 타오는 조용히 돈다발을 밀어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돈은 받을 수 없겠습니다. 아들들이 경악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왜요? 이걸 왜 안 받으시겠다는 겁니까? 이건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타오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대답을 했습니다. 그저 사람으로서 옳은 일을 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 순간 유키 씨의 눈에 눈물이 그럭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함과 존경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유키 씨의 한마디에 가게 안의 무거운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들들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돈다발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착한 척 위선 떠는 겁니까? 하지만 유키 씨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분은. 정말 마음이 따뜻한 분이십니다. 유키 씨는 타오를 향해 돌아서더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젯밤 제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당신들은 모를 거예요. 몇 달이고 그 누구에게도 다정한 말 한마디 듣지 못하고 그저 귀찮은 짐짝처럼 취급당했는데 유키 씨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장님은 달랐습니다. 저를 온전한 한 사람으로 대해주셨어요. 아들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어머니를 얼마나 생각하는데요. 큰아들이 다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소중하게? 유키 씨가 아들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고? 내가 말을 걸면 시끄럽다, 타박하고 밥 먹을 때도 체할 듯이 재촉했지. 어머니, 그건 오해세요. 며느리들은 내 등 뒤에서 혹이라고 불렀고 손주 녀석들은 나만 보면 슬금슬금 피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지. 타오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 가족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장님은 달랐단다. 유키 씨는 타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진 돈 한 푼 없는 내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시고 비를 피할 잠자리까지 마련해 주셨지.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시고 말이다. 아들들은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타오의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이 한 일은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을 뿐인데. 사장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유키 씨가 두 손을 간절히 모았습니다. 저 여기서 지내게 해주세요. 더는 저 녀석들 집에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어머니, 큰아들이 황급히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그런 생떼 좀 부리지 마세요. 우리가 남입니까? 가족이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같이 살아야죠.
하지만 유키 씨는 완강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 너희가 단 한 번이라도 나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있기는 하니 내 통장은 너희가 다 가져가고 외출 한번 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했고 늙은 이 친구들 만나는 것까지 못하게 막았으면서 타오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 이건 집착이고 통제입니다. 어머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세요. 타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요? 아들들이 되물었습니다. 가족이라면 가족이기에 더욱 서로의 마음을 존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신이 우리 사정에 대해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 둘째 아들이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남의 집 고충도 모르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네, 저는 모릅니다. 타오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압니다. 유키 씨가 진심으로 웃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말입니다. 어젯밤 라면을 드시던 유키 씨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 미소는 진짜였어요. 만약 괜찮으시다면 유키 씨는 여기에 계셨으면 합니다. 타오의 선언에 아들들은 동요했다. 장난치지 마. 어머니를 돌려줘. 큰아들이 멱살을 잡으려 했다. 바로 그때 유키가 앞으로 나섰다. 그만두세요. 지금껏 들어본 적 없는 단호한 목소리였다. 저는 이미 정했습니다. 여기서 살겠습니다. 돈도 집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마음의 평화입니다. 아들들은 망연자실했다. 어머니, 진심이세요? 진심이에요. 유키의 눈동자에는 강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이분처럼 마음씨 고운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요. 타오는 감동했다. 유키의 용기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에. 알았어. 마음대로 해. 큰아들이 포기한 듯 말했다. 나중에 후회해도 우린 몰라. 돈도 한 푼 지원해줄 생각 마. 아들들은 막말을 남기고 돈다발을 챙겨 가게를 나갔다. 정적이 돌아온 가게 안에서 타오와 유키는 마주보았다. 괜찮으세요? 타오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마음이 정말 후련해요. 유키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어젯밤보다 훨씬 밝아 보였다. 그런데 정말로 여기에 계셔도 괜찮겠어요? 물론이죠. 타오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즐거운걸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유키의 인생, 타오의 추억, 가게의 역사에 대해. 오랜만에 가게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타오는 아직 알지 못했다. 유키의 진짜 정체를. 그리고 내일 모든 것이 밝혀지리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유키는 일찍 일어나가게 청소를 돕고 있었다. 정말 안 도와주셔도 되는데. 타오가 미안해하자 유키는 미소를 지었다. 저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걸요. 바로 그때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가게 앞에 멈춰 섰다. 운전석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려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유키코 사모님, 모시러 왔습니다. 타오는 깜짝 놀랐다. 유키코 사모님, 유키 씨를 그렇게 격식 있게 부르다니. 유키코 사모님, 최대 주주로서 결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 타오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다. 유키는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저기, 실은. 유키가 타오를 돌아보며 말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가게 안쪽에 다시 자리를 잡고 유키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동안 숨겨서 죄송합니다. 제 본명은 다나베 유키코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나베 식품 창업주의 아내였습니다. 타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다나베 식품이라면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장한 대기업이 아닌가.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아들들이 사장과 전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대 주주로서 회사의 실권을 쥐고 있죠. 다시 말해, 네. 어제 왔던 두 아들은 제가 없으면 중요한 경영 판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저를 데려가려 했던 겁니다. 타오는 할 말을 잃었다. 그 고압적인 태도, 돈다발의 출처, 모든 것이 이해가 갔다. 그런데 왜 집을 나오신 겁니까? 유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아들들의 태도가 변했어요. 겉으로는 사장과 전무지만 중요한 결정에는 제 승인이 필요하니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회사 경영권을 전부 넘기라고 매일같이 압박하고 제 재산 관리권까지 빼앗으려 했어요. 돈 관리는 저희가 할 테니 도장만 찍어주시면 되는 간단한 일이라고 하면서요. 마치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생활이었어요. 타오의 가슴이 아파왔다.
그래서 도망치신 거군요. 네. 더는 견딜 수가 없어서 재산 같은 건 아무래도 좋아졌어요.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가게로 차에 있던 남성이 들어왔다. 유키코 사모님, 죄송하지만 서둘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사토씨. 유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타오씨, 잠시만 시간을 주세요. 유키는 차에 올라탔다. 1시간 후 유키가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키가 큰 남성이 함께 들어왔다. 이쪽은 다나베 식품의 상무이사 아키야마입니다. 아키야마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이번에 유키코 사모님께서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실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유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했습니다. 이 가게를 지원하고 싶습니다. 네, 사장님의 인품, 요리, 솜씨, 모든 것이 훌륭합니다. 하지만 자금이 부족해서 가게를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키야마 씨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키코 여사님의 결정에 따라 이 가게에 투자를 하고자 합니다. 투자금은 1,000만 엔입니다. 타오 씨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000만 엔이요? 빚을 갚는 것은 물론 가게를 완전히 새로 단장할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유키코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요? 저를 이곳에서 일하게 해주세요. 타오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유키코 씨는 부유하시니 일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유키코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삶의 보람을 찾고 싶어요. 타오 씨, 당신과 함께 보낸 시간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느낀 행복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감사 인사를 받는 기쁨, 감사 인사를 받는 기쁨, 그걸 되찾고 싶습니다. 타오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손님들께 요리를 내어드리는 건 힘든 일입니다. 가르쳐 주세요. 유키코 씨의 눈동자가 반짝였습니다. 저 예전에는 요리를 꽤 잘했답니다. 남편에게도 자주 만들어주곤 했어요. 타오 씨는 벅찬 감동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힘내봐요. 그 순간 유키코 씨의 얼굴에 세상 가장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키야마 씨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유키코 여사님께서 미소를 되찾으셨군요. 이제 회사 사람들도 모두 안심할 겁니다. 타오 씨는 여전히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제까지 폐업을 고민하던 가게가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다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유키코 씨가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석양이 가게 안을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바로 그때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무슨 짓거리야? 지금 아들들이 핏대를 세우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아키야마 씨의 모습을 본 큰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아키야마, 우리 어머니한테 무슨 바람을 넣은 거야? 1,000만 엔 투자는 또 뭐야? 회사 돈을 마음대로 써. 둘째 아들도 흥분해서 거들었습니다. 이런 허름한 가게에 왜 투자를 하는 건데? 당장 취소해. 유키코 씨가 조용히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지금껏 본 적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너희들과는 이제 상관없는 일이다. 가게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아들들은 경악했습니다. 너희들은 이사직에서 해임될 거다. 가게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런 짓을 할 수 있을 리가. 큰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이 회사의 최대 주주다.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유키코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절대적인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농담이시죠? 저희는 아들이잖아요. 둘째 아들이 당황했습니다. 아들이기에 더욱 용서할 수 없는 거다. 유키코 씨는 단호했습니다. 너희는 이 어미를 짐짝 취급했고 이 선량한 분을 가난뱅이라며 멸시했다. 급기야 돈으로 사람의 부모를 사려들었고 이 어미와는 일절 상관하지 마라. 달라고 요구까지 했지. 아들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키코 씨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습니다. 나를 그저 도구로밖에 보지 않았다는 것. 후임, 사장과 전무는 아키야마 씨와 다른 임원들이 결정할 것이다. 아키야마 씨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유키코 여사님의 결정을 모든 임원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가. 그럼 회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큰아들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들이 없는 편이
분명 더 나아질 게다. 유키코 씨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얕보고 돈만 믿은 결과란다. 아들들은 아무 말도 못한 채 그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오만불손하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어서 나가거라. 유키코 씨의 나지막한 한마디에 아들들은 고개를 떨군 채 가게를 나갔습니다. 다시 정적이 찾아온 가게 안에서 타오 씨는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냥하기만 하던 유키코 씨가 이렇게나 강한 분이었다니. 괜찮습니다. 유키코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말로 정말 속이 후련하네요. 아키야마 씨도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회사로서도 이것이 최선의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후 아키야마 씨가 신임 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아들들은 회사에서 완전히 쫓겨났고 다나베 식품은 새로운 경영진 아래 건전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석 달 후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가 새로 단장한 가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유키코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용식당은 몰라보게 아름답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얗고 깨끗한 벽, 새로운 카운터, 최신 주방 설비까지.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가게에 넘쳐나는 웃음소리였습니다. 유키 할머니, 오늘도 라면 하나 주세요. 동네 아이들이 씩씩하게 주문했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리렴. 유키는 능숙한 솜씨로 면을 삶고 있습니다. 석 달간의 특별 훈련으로 훌륭한 라멘 장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키 할머니가 만들어주는 볶음밥도 일품이에요.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미소에 유키의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저녁이 되자 퇴근길에 직장인들이 속속 가게를 찾습니다. 오늘도 고된 하루였네. 여기 라멘을 먹으면 피로가 싹 풀리는 기분이야. 손님들의 만족스러운 표정을 보며 타오는 깊은 보람을 느낍니다. 유키 씨, 오늘도 정말 고마웠어요. 가게 문을 닫은 후 타오가 인사를 건네자 유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매일이 즐겁고 살아있다는 걸 실감해요. 가게 벽에는 신문 기사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오래된 동네의 기적, 노포 라멘집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화제가 된 것이었죠. 기사에는 타오와 유키의 가슴 따뜻한 만남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계속 늘고 있네요. 네, 정말 행복한 비명이네요. 이제는 매일 만석이 될 정도로 인기 있는 가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쁜 건 손님들의 미소입니다.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서비스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타오 씨, 유키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라멘 한 그릇이 제 인생을 바꿔주었어요. 타오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오히려 더 감사한걸요. 유키 씨 덕분에 가게에 활기가 돌아왔어요. 두 사람은 만족스러운 듯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주방,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카운터, 그곳에는 행복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운명 같던 그날 밤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누군가를 맞이하는 따뜻한 비처럼 느껴졌습니다. 혹시 힘든 사람이 오면 또 도와주도록 해요, 우리. 유키의 말에 타오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네, 사람을 돕는다는 것의 소중함을 배웠어요. 돈이 아니라 마음이더군요. 빗소리를 들으며 두 사람은 조용히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라멘 한 그릇에서 시작된 작은 선행이 이렇게나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줄이야. 내일도 또다시 많은 사람들의 미소에 둘러싸이게 되겠죠. 진식당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도 김서린 가게 안은 따뜻한 미소로 가득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무언가를 전할 수 있었다면 저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입니다. 괜찮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들려주세요. 앞으로도 마음에 남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테니 꼭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